결혼 첫 해 신혼부부의 평균 순자산은 얼마일까요?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를 열어보면 평균 부채가 평균 자산을 초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치르고 전세 또는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가전과 가구를 장만하고 나면 신혼부부의 재무구조는 어떤 상태일까요? 많은 신혼부부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숫자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피한 채 5년을 보내면 같은 소득에서 출발한 부부와 순자산 격차가 수억 건으로 벌어집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신혼부부 평균 초기 자산과 빚을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주제는 대한민국 신혼부부 평균 초기 자산과 빚 통계청 2024년 신혼부부 통계와 주택금융공사 자료 기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초기 자산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순자산이 어떻게 갈리는지가 보입니다. 먼저 신혼부부 평균 자산과 부채의 실제 수치를 공개합니다. 통계청 2024년 신혼부부 통계 기준 혼인 1년차 신혼부부의 평균 보유 자산 총액은 약 3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중 부동산 자산이 전체의 73%를 차지합니다. 금융자산 비중은 약 18%, 기타 자산이 나머지 9%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자산은 대부분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혼인 1년차 신혼부부의 평균 부채는 약 2억 9천만 원입니다. 이 중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부채의 85%를 넘습니다. 나머지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카드 할부입니다. 평균 자산 3억 8천만 원에서 평균 부채 2억 9천만 원을 빼면 평균 순자산은 약 9천만 원입니다. 결혼 첫 해 신혼부부의 실질 보유자산이 9천만 원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 값입니다. 평균 안에 가려진 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신혼부부 비율과 원인 구조를 봅니다. 평균 순자산은 9천만 원이지만 이 평균은 자산이 많은 상위 구간이 끌어올린 값입니다. 중앙값은 평균보다 낮습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신혼부부 비율은 전체의 약 27%입니다. 신혼부부 입상 중 3쌍에 가깝습니다. 순자산 마이너스 구간에는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비용입니다. 예식장, 혼수, 신혼여행에 쓴 평균 비용은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 비용을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충당한 경우가 전체 신혼부부의 38%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한 주거 선택입니다. 감당 가능한 전세 또는 매매 기준을 초과한 주거를 선택한 경우 주거 관련 대출이 연소득의 6배를 넘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월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면 생활비와 저축 여력이 함께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초기 소비 지출입니다. 신혼 초기 가전, 가구, 인테리어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 지출을 저축 여력 없이 카드 할부나 소비성 대출로 처리하면 순자산이 결혼 직후부터 마이너스로 시작됩니다. 순자산 마이너스는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과 이자 비용이 자산 축적 속도를 역전시키는 구조에 갇힌다는 의미입니다. 서울과 지방 신혼부부의 초기 자산 격차를 비교합니다. 같은 혼인 1년 차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자산과 부채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서울 신혼부부의 평균 자산은 약 5억 2천만 원입니다. 평균 부채는 약 4억 1천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약 1억 1천만 원입니다. 부채 비율이 자산의 79%에 달합니다. 수도권 신혼부부의 평균 자산은 약 4억 1천만 원입니다. 평균 부채는 약 3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약 1억 1천만 원 수준으로 서울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서울보다 낮습니다. 지방 신혼부부의 평균 자산은 약 2억 4천만 원입니다. 평균 부채는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약 1억 1천만 원입니다. 수치만 보면 순자산은 세 지역 모두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조가 다릅니다. 서울은 5억 원짜리 자산에 4억 원 부채입니다. 지방은 2억 4천만 원짜리 자산에 1억 3천만 원 부채입니다. 부채 규모가 클수록 금리 변동과 자산 가격 하락에 노출되는 리스크가 커집니다. 같은 순자산에서 출발했지만 변동성의 크기가 다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자산 가격 상승 여력이 지방보다 높다고 판단하는 신혼부부가 더 많은 부채를 감수하고 서울 진입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10년 후 순자산 격차의 분기점이 됩니다. 혼인 1년차 대비 5년차 자산 변화 추이와 부채 상환 속도를 봅니다. 혼인 5년차 신혼부부의 평균 자산은 약 5억 2천만 원입니다. 1년차 평균 3억 8천만 원에서 약 1억 4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부채는 2억 9천만 원에서 약 2억 4천만 원으로 5천만 원 감소했습니다. 자산이 1억 4천만 원 늘고 부채가 5천만 원 줄었으니 순자산은 5년간 약 1억 9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1년차 순자산 9천만 원에서 5년차 순자산 약 2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산 증가분 1억 4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 가격 상승분입니다. 본인이 저축하고 투자해서 만든 자산이 아닙니다. 실제 저축과 투자로 쌓은 금융자산 증가분은 5년간 약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수준입니다. 부채 감소 속도도 느립니다. 주담대 원리금 상환을 30년 만기로 설계한 경우
초기 5년간 원금 상환액은 전체 대출의 10% 내외입니다. 이자를 먼저 갚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5년간 낸 이자가 원금 상환보다 많습니다. 이 구조에서 부채 상환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중도 상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중도 상환을 하지 않습니다. 월소득의 30% 이상이 원리금 상환에 나가면 추가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기 주거비 부담이 자산 형성 속도 자체를 억제합니다. 특례대출 활용 여부로 갈리는 5년 후 순자산을 봅니다. 같은 소득의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례대출을 활용한 경우와 활용하지 않은 경우의 5년 후 순자산을 비교합니다. 연소득 합산 7천만원, 수도권 아파트 매입가 4억 5천만원, 동일한 생활비 수준 가정입니다. 특례대출 미활용 사례를 봅니다. 일반 주담대 금리 연 4.5%, 30년 만기, LTV 70%, 적용시 대출금 3억 1,500만원, 월 원리금 상환액 약 160만원, 5년간 납부한 이자는 약 6,800만원입니다. 특례대출 활용 사례를 봅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특례대출, 적용금리 연 2.7%, 30년 만기,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155만원 수준입니다. 5년간 납부한 이자는 약 4천만원, 특례대출 미활용 대비 이자 절감액이 약 2,800만원입니다. 이 절감된 이자 2,800만원을 매달 저축과 투자로 돌리면 5년 후 금융자산이 약 3천만원 이상 추가로 쌓입니다. 복리 효과를 포함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2026년 기준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요건은 연소득 합산 8,200만원 이하입니다. 주택가액 요건은 9억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적용 대상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함에도 신청하지 않는 신혼부부가 여전히 많습니다. 신청 창구를 몰랐다는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5년 후 순자산 3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신청서 한 장에서 갈립니다. 같은 소득에서 출발한 신혼부부의 10년 후 순자산 시뮬레이션을 직접 계산합니다. 연소득 합산 7천만원, 동일한 주거 조건, 동일한 생활비 수준, 차이는 초기 자산 구조 설계 방식 하나입니다. A부부는 결혼비용과 신혼 초기 가전가구, 지출을 전액 저축해서 충당했습니다. 결혼 후 남은 금융자산이 3천만원입니다. 특례대출로 주거비 이자 부담을 낮췄습니다. 월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후 월 100만원을 적립식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5% 가정 시 10년 후 A 부부의 금융자산은 약 1억 6천만원입니다. 부동산 자산 포함 순자산은 약 3억 5천만원입니다. B 부부는 결혼비용을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혼수와 신혼여행에 신용대출 3천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일반 주담대를 이용해 주거비 이자 부담이 더 높습니다. 월소득에서 원리금 상환과 소비성 대출 상환 후 투자 여력은 월 30만원 수준입니다. 10년 후 B 부부의 금융자산은 약 4,500만원입니다. 부동산 자산 포함 순자산은 약 2억 1천만원입니다. 동일한 소득에서 출발한 A와 B의 10년 후 순자산 차이는 1억 4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격차는 소득 차이가 아닙니다. 초기 자산 구조 설계의 차이입니다. 초기 자산 구조 설계 원칙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결혼 비용을 현금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결혼 비용을 대출로 충당하는 순간 신혼 초기 자산이 마이너스에서 출발합니다. 소비성 부채는 자산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자만 나갑니다. 결혼 전 목표 금액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식 전체를 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주거 관련 부채를 정책 금융상품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례대출,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시장 금리보다 1.5%에서 2.5% 낮습니다. 이 금리 차이가 5년간 수천만 원의 이자 절감으로 연결됩니다. 자격 요건 확인은 결혼 전에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소득 요건이 합산 기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혼 전 단독 소득 기준으로 미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첫 달부터 자동 저축 구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신혼 초기는 지출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자동 이체를 설정하지 않으면 저축은 지출 후 남은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남는 돈이 없습니다. 월급일 다음 날 목표 금액을 저축과 투자 계좌로 먼저 이체하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구조를 첫 달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통계청 수치는 평균입니다. 평균 안에 들어갈 것인지 평균을 앞서 나갈 것인지는 초기 구조 설계에서 결정됩니다. 5년 후 순자산은 결혼 첫 달의 선택으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업 인생을